전직검사의 3분 형법. 전직검사 현직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오늘의 3분 형법 7회차 35조부터 시작합니다. 자, 35조 누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3년 이내 금고 이상 형의 죄는 뭔 소리야. 깜빵에 갔다가 출소하고 3년 내에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이다. 누범. 죄를 누적적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 막 범죄가 누적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2배까지 가중 처벌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도소 출소하고 출소일로부터 3년 동안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누범이 되면 아주 엿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이런 집행유예도 안 나와. 자, 이 3년 동안을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죠. 여기서 2배 가중은 실제 선고되는 형이 2배가 된다는 거 아니고 법정형 범위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기를 쳤어.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근데 누범기간에 사기를 쳤다. 2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이겁니다. 묻고 따블로 가. 집행유예는 안 돼. 집행유예는 실제로 빵에 안 갔잖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3년 안에는 죄를 지어도 누범은 안 된다. 자, 근데 변호사님, 누범하고 상습범은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누범은 일단 깜빵을 갔다 와야 돼. 깜빵 갔다 와서 3년 안에 죄를 지은 놈이야. 상습범은 깜빵을 갔다 오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면 상습범이야. 상습범도 물론 가중처벌합니다. 근데 이건 각 개별 범죄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36조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누범인 줄 모르고 판결을 선고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범이네. 이런 답을 해야지 형을 다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깜빵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출소하고 나면 못합니다. 출소했는데 다시 잡아가면 좀 억울하잖아. 자, 37조부터 40조까지는 경합범입니다. 죄를 여러 개 저지르면 경합범이죠. 자, 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소개의 죄. 죄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상관이 없어. 절도범이 어제도 훔치고 오늘도 훔치고 내일도 훔쳐. 절도죄가 여러 개잖아. 경합범이에요. 근데 막 절도 한 번, 사기 한 번, 폭행 한 번 이렇게 해도 경합범이에요. 자, 38조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게 뭔 소리냐? 경합범이면 판결 어떻게 해요? 다 합쳐? 미국은 다 합치지. 그래서 1년짜리 모욕죄 막 100번 저지르면 징역 100년이야. 우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는 안 하고 제일 중한 죄의 1.5배까지만 가중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봐요. 사형 나왔다. 뭐 합칠 필요가 없지. 징역 벌금 뭐하러 합쳐. 어차피 죽을 건. 무기징역, 무기금고도 똑같아요. 안 합칩니다. 자, 유기징역형, 벌금형 이런 건 합쳐야죠. 근데 다만 아까 뭐라 그랬다? 1.5배까지만 가중이 된다. 자, 사기, 절도, 폭행 저질렀어. 최대 형량 사기, 징역 10년, 절도 6년, 폭행 2년. 자, 그럼 제일 중한 사기죄 10년에다가 1.5배 해가지고 최대 15년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39조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한다. 자, 이건 뭐냐? 사후적 경합범 또는 후단 경합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사기, 절도, 폭행 저질렀어. 근데 사기죄만 내가 처벌을 받고 판결 확정됐어. 근데 나중에 그 절도, 폭행 옛날 거 그게 추가로 발각돼갖고 내가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자, 원래대로였으면 사기, 절도, 폭행 3개 한꺼번에 재판 받았겠지. 자,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치자고. 근데 내가 사기죄만 재판을 받는 바람에 징역 4년 받았어. 한 번 했으면 5년 받았을 텐데 사기죄만 해서 4년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 절도, 폭행죄는 나중에 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남은 형량 1년 정도. 그 정도 선고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완전히 절도, 폭행을 따로 보고 따로 선고를 하잖아? 그럼 보통 1년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한 번에 다 재판받았을 경우보다 억울하잖아. 그래서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기, 절도, 폭행 한 번에 재판받고 5년 받아서 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절도랑 폭행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어. 할 거면 사기도 다 해주지 왜 이렇게 해? 하여튼 3개 다 합쳐갖고 5년을 받았는데 절도, 폭행 2개가 사면이 되면 사기죄 하나만 남잖아. 그럼 형을 줄여줘야겠지. 사기죄 하나만 갖고 형을 다시 정합니다. 자, 경합범은 종류가 2개예요.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자, 내가 오늘도 훔쳤고 내일도 훔쳤어. 2번 훔쳤지. 죄가 2개죠. 이렇게 죄가 여러 개인 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합범이라 그러면 실체적 경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전부 다 실체적 경합입니다. 자, 그럼 상상적 경합은 뭐냐? 자, 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짓는 거. 광장에 사람이 100명이 있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야, 이 개! 자, 모욕죄죠. 100명에 대한 모욕죄야. 죄가 100개야.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지었지. 자, 내가 경찰을 때렸어. 경찰 때렸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 근데 경찰이 다쳤어. 그러면 상해죄. 근데 나 한 번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랑 상해죄를 동시에 지었지. 일타쌍피. 이게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경합범처럼 1.5배 가중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아까 100명 모욕.
그냥 모욕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경찰 때린 거.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이에요. 상해죄는 최대 7년이에요. 상해가 더 중하죠. 최대 7년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중하게 때리긴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이었습니다.